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무사히 출산을 하고 몸조리를 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늦은 나이에 첫 출산이라 힘든 고비를 넘겨야 했을 정도로 어려운 출산이었지만 지금은 온 가족의 염려와 걱정 속에 무사히 몸조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나이에 어렵게 아이를 가지게 된지라 출산까지 고생도 너무 많았고 지금도 꼼짝없이 집에 있지만 그럼에도 이 고생이 전혀 후회스럽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갖고 싶었던 아이였기에 이렇게 무사히 아이와 만날 수 있다는 게 천만다행일 뿐이죠. 그래서 이보다 더한 기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행복하네요. 이 아이를 갖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생들을 했는지 남들은 모를 거예요. 아이를 갖지 못한 엄마로서 제가 그동안 겪었을 마음고생은 다 설명도 못하겠네요. 그 고생도 이제 다 끝났다 싶어서 그런지 문득 예전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 시절 임신을 하지 못해 힘들었던 저를 더욱더 힘들게 만들었던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다름 아닌 저보다 먼저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은 동서였죠. 그동안은 아무래도 가족 안에서 벌어지던 얘기이다 보니 밖에서는 말도 못하고 넋두리도 못했는데 오늘은 익명을 빌려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남편과 저는 각자 회사를 다니며 늦은 나이에 연애를 하게 됐고 둘 다 30이 넘어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에는 30 나이도 노처녀 소리를 듣기에는 애매한 나이라 결혼에 조급함이 있던 건 아니었지만 시댁에서는 저희가 하루빨리 결혼하기를 바라셨어요. 남편은 첫째 아들로 집안의 장남이었는데 둘째 아들인 서방님이 저희가 결혼하기 전에 이미 가정을 꾸려 아이까지 기르고 있었거든요. 저희 시어머니가 좀 옛날 분이시라 어떻게든 장남을 먼저 결혼시키고 싶어 하셨지만 당시 속도 위반으로 어쩔 수 없이 이른 결혼을 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혼을 했을 때에 이미 동서는 첫 아이를 낳고 결혼 생활을 한창 하고 있던 때였어요. 상견례에서 처음 만났던 시조카가 이미 말도 하고 아장아장 걸어 다니고 있었거든요. 장남과 결혼한다고 해서 괜히 부담감도 있었던 저는 이미 저보다 먼저 들어와 있는 식구가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한결 가볍기도 했습니다. 동서와 같은 며느리 입장에서 서로 잘 지내볼 수 있겠다 생각했었죠. 하지만 결혼 후 알게 된 동서는 제 생각과는 좀 다른 사람이었어요. 결혼 전부터 저를 형님이라 부르며 곧잘 대하기에 금방 가까워질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가족이 되니 저를 대면대면해 하는 거죠. 물론 이해는 했습니다. 다른 식구들은 남편 때문에 만나게 된 가족들이었으니 생판 남으로 지내다가 한 가족이 됐다고 갑자기 막역해질 수는 없는 거겠죠. 가족 간에도 서서히 알아가고 적응해갈 필요가 당연하다는 생각에 저는 동서와 제가 하루빨리 친해지기를 바라며 노력했습니다. 저도 어디 가서 쉽게 정을 붙일 수 있는 외향적인 성향은 아니었지만 이제는 평생 봐야 하는 가족이 됐으니 하루빨리 친해지는 게 서로 불편함을 덜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동서는 저와 가까워질 생각이 별로 없어 보였어요. 처음 시집 갔을 때부터 시어머니께서는 제게 기대가 크다고 하셨습니다. 장남이랑 결혼을 했으니 네가 우리 집 맏며느리 아니냐. 둘째가 먼저 결혼해서 나랑 알고 지낸 시간이 있고 걔가 그동안 네 대신 맏며느리 노릇을 했었지만 그래도 우리 집 맏며느리는 너다. 그러니 네가 윗사람 노릇을 잘 해야 한다. 먼저 들어온 아랫동서가 불편하더라도 참고 모르는 거 있으면 둘째랑 나한테 물어가면서 잘 해보자꾸나. 어머니 말씀처럼 저도 동서가 먼저 며느리 노릇을 하고 있었기에 늦게 식구가 된 제가 잘 적응을 하며 하루빨리 맏며느리가 돼야겠다 싶었어요. 결혼하고 첫 해에는 제가 잘 모르다 보니 익숙한 동서가 저를 시키고 제가 동서 시키는 대로 하다시피 했지만 한번 해봤으니 다음부터는 제가 신경을 써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동서는 제가 맏며느리 노릇을 할 틈도 주지 않더라고요. 형님,
이번 설에는 저희 집에서 음식 같이 해서 시댁으로 들고 가는 걸로 할게요. 어머님 몸도 안 좋으신데 저희끼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명절 전날 제가 알려드리는 재료들 준비하셔서 아침까지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동서 마음대로 저를 당연한 듯이 부려먹는 거였죠. 누가 보면 동서가 아니라 형님이나 시어머니가 되는 듯 말이에요. 동서가 그동안 해온 게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알겠는데 이제 나도 한 번씩 해봤고 다 할 줄 아니까 동서가 혼자 다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동서가 움직이기 힘들어서 그러는 거면 그냥 음식 나눠서 각자 준비해서 가자. 그게 나도 동서도 편하지 않겠어? 형님, 저희 집까지 오기 싫으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원래는 시댁 가서 음식해야 하는 건데 저희 집에서 하는 건 뭐가 다르다고요? 그럼 동서가 우리 집으로 올래? 저희는 애도 있는데 어떻게 왔다 갔다 해요? 그냥 형님이 오시면 될걸. 지금 저랑 기싸움이라도 하시려는 거예요? 남의 집 주방에서 일하다 보면 집주인 눈치를 볼 게 뻔한데 제가 그럴 필요가 있나 싶어 거절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동서가 그게 기분이 상했는지 저 몰래 시어머니께 얘기를 꺼냈더라고요. 어머니가 그 일로 저희가 싸운 줄 아셨는지 놀라 제게 전화를 하셔서 알게 됐죠. 큰애야, 둘째가 네가 자기를 무서워한다 그러는데 둘이 무슨 일 있었니? 예? 제가요? 아니요, 별일 없었는데요. 둘째가 자기 딴에는 늦게 결혼한 너 신경 쓴다고 이것저것 배려했던 모양인데 네가 자기 마음을 몰라주고 벌써부터 형님 노릇하느라 가까워지지 못한다고 섭섭해하더라. 그 전화를 받고 얼마나 어이가 없고 황당하던지 하마터면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고 제가 먼저 시집온 동서를 괴롭히는 사람이 될 뻔했네요. 그런 건 아니었다고 제가 상황 설명을 드리자 어머님도 제 사정을 이해해 주시고 동서가 어려서 그런다고 저를 달래주셨지만 전 몰래 동서가 어머니께 그런 전화를 했다는 건 무척 충격이었습니다. 어린 여중생도 아니고 오해가 있으면 서로 대화로 풀면 될 걸 왜 괜히 시어머니까지 끼어 곤란하시게 만드나 싶었죠. 그리고 저는 그 일을 계기로 동서가 제게 호의적인 마음이 없다는 걸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린 나이에 시집와서 고생했을 동서를 안타깝게 생각하며 동생처럼 지내고 싶었는데 그런 동서의 태도를 보니 제가 동서와는 가까워질 수 없겠다 싶었어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데 제가 먼저 잘해보려고 하는데도 동서가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요. 친해질 수 없다면 서로 조심하며 거리를 두는 수밖에 없기에 저는 맏며느리로서 제 할 도리를 다하며 굳이 동서 일에 참견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 후로도 동서가 여전히 저를 무시하며 자기가 맏며느리 노릇을 하려고 했지만 저는 그냥 무시하고 저대로 알아서 하면 될 일이었어요. 사실 저는 동서에게 신경을 쓸 겨를도 없었어요. 결혼하고 몇 년간 들리지 않는 임신 소식에 저희 부부가 무척 고생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늦게 결혼한 저희 부부의 아이 문제를 걱정하곤 하셨습니다. 그래도 너희가 장남인데 둘째 내랑 너무 나이 차이가 나면 그렇지 않겠니? 그러니 웬만하면 빨리 임신했으면 좋겠구나. 나무라는 말은 아니지만 너도 32이면 적은 나이도 아니잖니. 어머님의 염려를 알고 있던 저희도 결혼을 하면 곧바로 임신 계획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하는 동안 따로 피임은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이상하게 임신 소식이 없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도 남편이나 저나 둘 다 평균보다 건강하고 다른 문제도 없다고 하는데 웬일인지 저희에게는 아이가 찾아와 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1년, 2년 결혼 생활이 흘러갔고 그 사이 다른 늦게 결혼한 친구들마저 모두 자식을 보는 동안에도 저는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보통 난임이라 하려면 3년 이상은 기다려보는 게 맞다고 하셔서 저희는 3년이라는 시간을 묵묵히 기다렸어요.
그동안 민간요법이며 병원에서 시키는 거며 뭐든 빼먹지 않고 열심히 노력도 했었죠.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결국 좋은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생활이 4년 차에 접어들어가고 제 나이도 어느새 30 중반이 됐어요. 그쯤 되니 저는 더 이상 자연 임신을 기다리지 못하겠다 싶었어요. 결국 남편과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을 알아보게 됐죠. 사실 그동안 거기까지 예상하고 틈틈이 저축도 해왔었거든요. 시술을 받는다고 해도 확실한 건 아니다 보니 유의미한 결과를 보기 전까지는 어머니께 비밀로 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실수로 서방님께 그 얘기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동서가 알게 됐고 동서가 그 일을 시어머니에게 전하는 바람에 집에는 한바탕 난리가 일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그런 일을 나한테 숨길 수가 있냐? 내가 반대할 거 알고 그런 거야? 저희도 아직 생각 중인 단계지 확실한 것도 아니에요. 비용도 많이 들고 힘든 일이라 고민 중인 거죠. 확실하지도 않은 얘기를 뭐하러 미리 하겠어요. 그래도 그렇지. 니들끼리 그런 걸 숨기고 있었다는 게 실망이다. 얘기가 나왔으니 미리 하는 말이지만 나는 시험관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거 부작용이 어찌 되는지도 모르는데 꼭 그렇게 해야겠니?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다른 방법으로 자연 임신 알아봐. 그게 안 되니까 그렇죠. 저희라고 하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남편과 저는 답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옛날 분이시라 병원 시술을 염려하실 건 예상했지만 반대를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 나도 니들 마음 모르는 거 아니다. 근데 이제 3년인데 좀 더 기다려 볼 수 있잖냐. 늦게 아이 갖는 사람들도 많다는데 말이야. 아무 문제 없으면 언젠가 임신이 되지 않겠니? 그리고 내가 이런 말 하기는 미안하지만 너희들 거기 쓸 여윳돈 있으면 둘째네 좀 보태주면 어떻겠니? 지금 민서가 병원 다니면서 치료비가 버거운지 그 둘째네가 많이 힘든 모양이더라. 그래서 내 생각에는 너희들이 조카를 좀 도우면 어떨까 해. 사실 그쯤 동서도 저 못지않게 정신이 없을 때였습니다. 시조카가 4살 무렵 갑자기 난치병을 앓게 되면서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거든요. 다행히 일찍 발견해서 생명에 지장이 갈 정도는 아니었지만 한동안 매일 병원을 다니며 치료비도 적지 않게 들었다고 들었습니다. 미리 보험을 들어뒀어서 어느 정도는 혜택을 받았지만 희귀병에 비보험 약품이나 시술이 많아서 서방님이 많이 힘들어하는 건 알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아이가 아프다 보니 동서는 일을 나가지도 못하고 출산 때부터 여태 서방님 외벌이였으니 그 집 형편이 더 팍팍해졌겠죠. 솔직히 처음에는 시어머니에게 서운한 마음도 들었지만 저희도 그런 사정을 모르지 않던 탓에 어머니의 마음도 이해는 할 수 있었습니다.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다 걱정되실 텐데 태어나지도 않은 손주 생각보다야 당장 태어난 손녀 걱정이 우선이실 수밖에 없겠죠. 저도 동서는 미워도 시조카는 딸처럼 귀여워했기에 어머니의 말씀처럼 시조카 걱정이 없지는 않았어요. 결국 저희 부부는 고민 끝에 어머니 말씀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사정이 급한 조카를 먼저 도와주고 저희 임신 문제는 천천히 해결해 보겠다고 말이죠. 그래, 잘 생각했다. 큰애 너도 지금 당장이야 아쉽고 서운할지 모르지만 나중 되면 잘했다 싶을 거야. 우선 산 사람부터 살려야 하지 않겠니? 조카 딸도 딸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도 니들이 아직 건강하니까 임신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을 거다. 더군다나 이렇게 좋은 마음 쓰면 아이가 찾아와 주지 않겠니? 고맙다 큰애야. 그동안 바라던 기회를 포기하게 된 건 아쉬웠지만 저는 어머니 말씀대로 좋은 마음으로 썼으니 우리에게도 행운이 찾아오길 바라며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1년 뒤 그 좋은 소식은 제가 아닌 동서에게 전해졌어요. 또 1년이 지나며 여전히 아이 소식은 없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주말에 다 같이 식사나 하자며 형제들을 부르셨습니다. 기분이 좋아 보이시기에 무슨 일이 있으신가 했더니 동서가
둘째를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태몽을 꾼 것 같길래 혹시나 큰애일까 했더니 둘째가 임신을 했다고 연락을 하더구나. 어쨌든 축하할 일이니 다 같이 밥이나 먹자고 불렀다. 순간 표정 관리가 되지 않았지만 저는 애써 웃으며 동서에게 축하를 건넸습니다. 축하해, 동서. 더 늦기 전에 민서 동생 생기면 좋겠네. 형님, 이번에는 형님 차례여야 하는데 저한테 와서 어떡해요. 죄송해요. 저도 그릇이 작은지 100% 진심으로 축하를 하진 못했지만 저를 보며 비웃듯 그렇게 말하는 동서 역시 일부러 저를 약올리는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자리에서 화를 내면 괜히 저만 우스워지는 일이었어요. 괜히 임신한 동서 질투나 하는 못난 며느리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별말하지 못하고 동서를 축하했지만 속은 그리 좋지 못했어요. 동서는 임신이 저렇게 쉽게 되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러고 있는지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 싶어서 정말 서럽고 억울했었죠. 그런데 제가 서러울 일이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동서가 임신한 아이가 아들인 것을 알게 되신 어머니가 그 후로 동서를 눈에 띄게 챙기셨거든요. 전에는 그래도 버릇없는 동서 저 대신 혼내주시고 저를 형님 취급 안 하는 동서에게 형님 대우 똑바로 하라고 말씀하시던 어머님이셨는데 아들 임신한 동서에게는 차마 모진 말을 못하시겠는지 동서가 임신한 일로 기고만장하며 저를 무시하는데도 아무 말씀하지 못하셨습니다. 동서가 정신머리 없이 싹수 없는 얘기를 해도 농담으로 받아들이시고 오히려 어머님이 먼저 은근히 저와 동서를 비교하시며 동서를 감싸주시는 듯 했습니다. 형님, 저 둘째 낳고 나면 제가 입던 속옷이라도 좀 갖다 드릴까요? 그게 무슨 말이야, 동서? 지금 나 놀리려는 거야? 놀리다뇨. 저는 형님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원래 옛날에 아들 낳은 여자 속옷 입으면 아들 낳는다는 말 있잖아요. 모르세요? 동서, 아무리 그래도 말은 가려서 해야지. 그런 말 들으면 내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예, 기분 상한다고 괜히 임신한 사람한테 화내지 마라. 작은 애가 설마 너 기분 상하게 하려고 그랬겠니? 얘 딴에는 또 네가 안쓰러워서 그러는 거 아니냐? 원래 절박하면 뭐든 하는 법인데 너는 왜 나쁘게만 듣니? 예전에도 동서가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시험관 수술까지 고민하며 불임으로 고생하는 걸 보고서 포기하면 아이가 들어선다면서 욕심 부리지 말고 포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오히려 제가 너무 황당해서 아무 말을 못했는데 그런 저 대신 시어머니가 괜히 남의 속 긁지 말라며 동서를 나무라셨습니다. 그래서 동서도 그동안에는 시어머니 앞에서 괜히 제게 시비를 걸지 않았었죠. 그래서 어머님에게는 늘 죄송하고 감사했는데 그러셨던 어머니가 이제는 완전히 임신한 동서편이 되어 저는 안중에도 없으셨어요. 아이도 갖지 못하고 대우도 받지 못하는 제 처지가 너무나 서러웠죠. 그런데 어머니는 저더러 그런 동서 수발까지 들게 하시더라고요. 큰애야, 내가 몸이 힘들어서 그런데 네가 둘째한테 좀 가봐다오. 원래 오늘 내가 가서 애도 좀 봐주고 살림도 해주겠다고 했는데 내가 엊그제부터 등에 담이 와서 꼼짝을 못하겠구나. 미안하지만 네가 나 대신 좀 챙겨다오. 부탁하마. 시어머니는 임신한 동서 대신 살림을 도와야 한다며 제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 집에 가면 임신한 동서가 얼마나 뻐길까 싶어 가기 싫었지만 아프시다는 어머니가 그리 부탁하시니 차마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동서는 얼마 나오지도 않은 배를 쓰다듬으며 제 앞에서 임신 유세를 떨었습니다. 오늘 어머니가 오시기로 하셨는데 형님이 대신 오셨네요? 그럼 저 대신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요즘 살림을 통 못해서 할 게 많을 거예요. 형님은 임신 못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원래 이맘때쯤이 너무 피곤하거든요. 그래도 두 번째라 좀 편할까 했는데 고생하는 건 매한가지인가 봐요. 그러게 형님은
그냥 임신 욕심 버려요. 임신하면 여자만 고생인데 뭐하러 사서 고생하겠어? 어차피 제가 아들까지 낳으면 어머님도 형님한테 별로 기대 없으실 텐데 굳이 스트레스 받지 마요. 일부러 저를 약 올리려고 하는 말이 뻔한 얘기라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저도 모르게 괜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유치한 수작질에 걸려들지 않으려고 해도 괜히 서러워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 동서가 얄미우면서도 저는 동서가 참 부러웠어요. 무슨 복을 타고 나서 딸, 아들 골고루 임신하는 건지 참 복도 많다 싶었죠. 마음씨 좋겠어야 아이가 들어서는 거라며 미운 사람도 애써 지우며 살던 저와 달리 동서는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 것 같은데도 저런 복을 얻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 동서를 보며 질투하던 저는 스스로 자괴감이 들었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알아주는 건 남편밖에 없었죠. 당신 가기 싫으면 가지 마. 어머니가 시키신다고 다 할 필요 있어? 식구라고 도와주는 것도 정도가 있지. 아, 왜 자꾸 바쁜 사람을 불러서 이것저것 시키고 그래? 필요한 거 있으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야지. 그렇다고 내가 싫다 그러면 나 정말 속 좁은 사람 되는 거잖아. 내가 바쁘다고 핑계댄다고 한들 그렇게 들리겠어? 그냥 임신 못하는 여자가 괜히 자격지심이 있어서 배 아파한다 생각하겠지. 그게 싫어서라도 동서 도와주고 싶어. 그리고 마음씨 곱게 써야 좋은 일이 생긴다며 뭐든 열심히 해야지.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 부탁으로 동선회에 가는 걸 못마땅해 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부탁을 거절하는 것도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도와주려 했죠. 그리고 내심 가서 조카 딸을 돌봐주는 것도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와 시조카는 부쩍 더 가까워졌고 그 사이 동서는 곧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거의 습관처럼 임신 테스트를 하던 제가 별 기대 없이 테스트를 했는데 평소와 다르게 옅은 두 줄이 뜨는 겁니다. 그걸 보고 너무 놀란 저는 남편과 함께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임신이 아니더라고요. 글쎄요. 이 초음파상으로는 보이는 게 없네요. 혹시 모르니 혈액 검사까지 해보죠. 초음파에서도 혈액 검사로도 결국 임신은 아니었더라고요. 분명 였지만 두 줄이 떴기에 잔뜩 기대를 했더니 저는 또다시 김이 셀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기대를 해서 그런지 늘 겪던 실망이었는데도 그때는 유난히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진짜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앞으로 다시는 임신을 못할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중 동서는 둘째를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별로 축하할 기분은 아니었지만 저는 제 속을 숨기고 동서를 축하하러 갈 수밖에 없었죠. 진심이 우러날까 싶긴 했지만 막상 예쁜 아이를 보니 절로 축하가 들기는 했습니다. 부러운 건 부러운 거고 축하받을 일은 축하를 해야 하니까요. 그 후 동서는 시어머니가 해주신 조리원에서 한 달간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고 시어머니는 집에 돌아온 동서에게 몸보신을 시켜야 한다며 또다시 제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큰애야, 네가 주말에 가서 둘째 좀 살펴봐라. 얘가 왜 그러는지 영 입맛이 없다 그러네. 기력이 없어서 그런가 싶으니까 삼계탕이라도 좀 끓여 먹여라. 삼계탕 끓여주는 거야 어려운 일이 아니니 흔쾌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도 제대로 축하를 못한 것 같아서 동서에게 뭐라도 따로 해줘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토종닭을 사들고 동선의 집으로 간 저는 한여름 뜨거운 불 앞에서 열심히 삼계탕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온 줄 알면서도 내다보지 않고 무시하던 동서가 얄미웠지만 동서가 잘 먹어야 조카들도 잘 크겠지 싶어 제 시조카들을 위해 하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토종닭이라 한참을 끓여야 했던 탓에 불 앞에서 뻘뻘 땀을 흘리고 있었는데 어느새 동서가 제 옆으로 왔더라고요. 형님, 잘하고 계세요? 동서, 배고프지? 곧 되니까 좀 기다려 볼래? 근데 해줄 거면 집에서 해오시던가.
왜 남의 집 주방에서 일해요? 안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하루 종일 가스 틀고 있네. 아, 뼈 시려울까봐 에어컨도 안 켜는 거 몰라요? 아, 미안해, 동서. 내가 그 생각을 못하고 바로 해서 주려고 그랬지. 제발 생각 좀 하고 사세요. 형님 가끔 보면 진짜 답답하다 싶은 거 알아요? 이런 거 보면 왜 애가 안 들어서는지도 알 것 같기도 하고. 뭐라고? 동서,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지금 나랑 또 해보자는 거야? 어머, 애도 못 낳는 게 꼴에 자존심은 있나 봐? 기가 막히게도 동서는 그 와중에도 저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아, 대체 무슨 심보를 먹으면 불쌍한 사람한테 저런 소리를 함부로 할 수 있는지 몰라도 아마 자식 못 낳은 제 앞에서 상당히 기고만장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별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사람 속을 긁으며 기어이 제 속을 뒤집었습니다.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동서에게 욕이라도 하고 싶었는데 갓난아이 안고 있는 동서에게 저는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었어요. 암튼 빨리 하고 정리나 제대로 해놓고 가요. 임신을 안 해봐서 그런지 정말 산모에 대한 배려가 요만큼도 없네. 그런 소리를 들었던 저는 너무 서러운 마음에 불 앞에 쭈그려 앉아 홀로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내가 우는 꼴을 보이면 동서가 듣고 또 비웃으러 올까봐 소리도 내지 못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때 그런 저를 보고 시조카가 제게 휴지를 건네더라고요. 큰엄마, 울지 마세요. 응? 큰엄마 우는 거 아니야. 괜찮아. 아이 앞에서 괜히 못 볼 꼴을 보였다 싶어 애써 웃어 보이려 했지만 이미 마음이 단단히 상해버린 탓에 억지 웃음도 쉽게 지어지지 않더라고요. 다 큰 어른이 어린아이에게 위로받는 꼴이 우습다 싶어 저 스스로가 정말 못났다 싶었습니다. 큰엄마, 우리 엄마가 못되게 해서 우는 거죠. 할머니랑 엄마가 아기 때문에 다들 서운하게 하니까 큰엄마 속상한 거잖아요. 아직 어린아이라 어른들의 사정은 잘 모를 거라 생각했는데 동서가 어찌나 심했으면 동서 딸마저 제 속을 헤아려 주고 있더라고요. 다 큰 어른보다 7살짜리 애가 낫다 싶어 순간 조금은 마음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시조카는 고사리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며 저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괜찮다고 하는데도 제가 괜찮아 보이지 않는지 조카는 아예 방석까지 들고 와서 저와 주방 구석에 나란히 앉더라고요. 큰엄마, 사실 이건 비밀인데요. 나도 아기 별로 안 좋아해요. 응? 그게 무슨 말이야? 민서 아기 싫어? 순간 아기가 싫다는 아이의 말에 저는 어리둥절하면서도 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첫째 아이들은 동생이 생기면 별로 반기지 않으니까요. 제가 아직 아이는 없지만 육아나 아이들 일에 관심이 많다 보니 동생이 생긴 아이들이 느끼는 스트레스가 배우자가 외도를 했을 때 느끼는 스트레스와 비교될 정도로 엄청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내심 외동딸로 자라며 몸까지 아팠던 민서가 동생을 반기지 않을 수 있다 싶었죠. 저도 제가 나쁜 거 알아요. 근데 그래도 아기가 좋진 않아요. 그렇구나. 민서는 동생이 아직 좋지 않구나. 큰엄마도 아기가 싫은 게 아니야. 그냥 민서 엄마한테 속상한 거지. 근데 민서도 그럴 수 있어. 동생이 생기면 갑자기 엄마 아빠가 민서한테 소홀해졌다고 생각돼서 섭섭할 수 있거든. 민서만 그런 거 아니고 다 그런 걸 거야. 그런 거는 아니에요. 저는 동생 갖고 싶었어요. 동생 태어나면 엄청 잘해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동생 때문에 엄마랑 아빠랑 헤어질까봐 무서워요. 그게 무슨 말이야? 왜 부모님이 헤어질까봐 걱정해? 큰엄마, 저 아기 우리 아빠의 아니에요. 순간 저는 제가 이해를 잘못했거나 잘못 들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자기 아빠가 아니면 그럼 동서가 밖에서 나아오기라도 했다는 건지 말도 안 된다 싶었고, 하물며 그런 일이 있다 한들 어린애가 어른들 사정을 어찌 알겠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뭔가를 잘못 이해하거나 다른 말을 했을 거라 생각하며 다시 다정하게 아이에게 반문했어요. 응?
민서는 동생이 왜 아빠 아기가 아니라고 생각해? 아빠가 아니라 엄마가 아이를 낳아서 그러나?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아빠 아기인 것도 맞아. 민서도 그렇게 태어났는걸? 혹시 민서 입장에서 아이가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난 것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하나 싶었던 저는 아직 탄생과 출산을 모르는 아이 눈높이에 맞춰 설명을 해줘야겠다 싶었죠. 그런데 아이가 제 얘기에 슬픈 표정을 지으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 아빠 아기 아니에요. 아빠 말고 엄마 친구 아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민서야? 그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 나 잘 때 엄마가 전화하는 거 들었어요. 엄마가 들킬까봐 걱정된다고 아기가 아빠랑 너무 안 닮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전에도 엄마가 친구한테 사랑한다고 하는 거 들은 적 있어요. 민서가 꺼낸 이야기에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아이가 하는 얘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였으니까요. 민서가 자기 엄마가 누군가에게 사랑한다 말하고 동생이 아빠와 닮지 않아서 걱정하는 엄마의 얘기를 들으니 저도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아이의 말이라 신빙성이 없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애가 없는 얘기를 할 것 같지는 않았어요. 늘 착하고 속 깊던 민서라면 그런 일로 장난을 할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애가 그런 치정 사건에 대해 이해할 리도 없고 말이에요. 아이의 말을 듣고 너무 놀란 저는 애써 표정 관리를 하며 숨죽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당장 누구에게 얘기해야 하며 사실관계는 어떻게 파악을 해야 하는 건지 걱정이 먼저 들 수밖에 없었죠. 아이 말만 믿고 동서에게 따져 묻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컸습니다. 안 그래도 동서가 아들을 낳으며 시어머니의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와중에 애도 못 가진 제가 동서의 불륜을 의심하는 얘기를 꺼낸다면 누가 들어도 모함이라 생각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식구들은 아마 아이를 갖지 못한 제가 질투심에 괜히 죄 없는 동서를 괴롭힌다 생각하겠죠. 이미 그런 분위기를 경험해봤던 저로서는 상당히 신중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이의 말이 차라리 거짓이기를 바라기도 했어요. 동서는 정말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미웠지만 그렇다고 아직 어린 민서와 서방님에게 가족을 뺏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동서의 불륜이 정말이고 그 아이 아빠가 다른 남자라면 가뜩이나 아이 없고 힘들어하는 저희 부부 때문에 마음고생하시던 시어머니도 큰 충격을 받으시겠죠. 그래서 이 일을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너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뭔가 낌새를 채고도 입을 닫는다면 그 일이 사실로 밝혀졌을 때의 화살이 모두 제게 돌아올 일이었습니다. 너는 알고 있었으면서 모른 척했다며 다들 제게 섭섭해 하시겠죠. 그런 생각 때문에 복잡했던 저는 머리가 깨질 것 같았어요. 결국 하루를 바짝 고민했던 저는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그 사실을 알리게 됐습니다. 제가 동서 집을 찾았던 날, 동서가 제게 무슨 말을 했고 그래서 시조카에게 어떤 얘기까지 듣게 됐는지를 남편에게 전하자 남편은 저만큼이나 놀라는 듯 했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민서가 그런 소리를 했다고? 나도 애가 하는 말이라서 다 믿어도 되나 싶긴 한데 민서도 내년이면 학교 들어갈 나이고 애가 설마 아주 없는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 싶어서 말이야. 동생이 태어나서 아무리 밉다고 한들 그렇게까지 생각하겠어? 당신도 민서가 얼마나 순한 아이인 줄 알잖아. 그거야 그렇지만 그래봤자 아직 유치원 다니는 어린애인데 걔가 정말 우연히 들은 얘기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민서도 듣기만 했다는 거지 뭘 보거나 확실한 건 없는 거잖아. 그건 그렇지. 그래서 나도 어쩔 줄 몰라서 당신한테 얘기한 거야. 남편한테라도 털어놓으면 뭐가 좀 해결될까 했는데 워낙 사안이 사안이다 보니 그런지 남편조차도 쉽게 생각을 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서방님 입장에서는 차라리 제가 오해를 받으면 형수가 임신을 못해서 이상하구나 하고 말 일이지만 형이 그런 소리를 한다면
아마 두 형제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질 정도로 심각해질 수 있을 테니 말이에요. 결국 태어난 아이의 유전자 검사를 하면 모두 해결될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뒤에서 몰래 남의 자식 유전자 검사를 대신 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형제간의 우애와 한 가정의 안위가 달린 일이었기에 저희는 더 신중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며칠 동안 한참 고민하던 남편은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겠다 싶었는지 동서 몰래 서방님을 불러내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동서에게 전해줄 게 있으니 서방님이 퇴근길에 저희 집에 들렸다 가라고 말이죠. 그렇게 서방님이 저희 집으로 왔고 저와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서방님을 떠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 김에 잠깐 앉았다가 금방 가야지. 와이프 혼자 애 보고 있잖아.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조금만 있어봐. 둘째 생기니까 어때? 근데 너 원래 민서 때문에 둘째 생각 없다고 하지 않았었나? 솔직히 갑자기 임신 소식 들려서 놀랐어. 안 그래도 사실 나도 좀 당황스러웠었어. 형도 알지만 우리 부부가 민서 아프고 나서 걱정이 많았잖아. 뭐 지금이야 건강하지만 언제 또 어떻게 안 좋아질지 모르고 아이가 아프다 보면 워낙 신경 써야 할 게 많아서 말이야. 그래서 원래 우리도 둘째 생각은 없었어. 그래? 근데 어쩌다 갑자기 둘째가 생긴 거야? 뭐 심경의 변화라도 있었어? 아니, 사실 완전히 생각도 못 했었어. 사실 내가 몇 년 전에 정관 수술을 했었거든. 우리 부부만 알고 있고 엄마나 형한테는 말 안 했었어. 형이랑 형수님이 임신으로 고생한 거 뻔히 아는데 이런 얘기하면 괜히 또 신경 쓰일까봐.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던 서방님의 수술 얘기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뭐? 네가 수술을 했었어? 근데 어쩌다 둘째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말이야. 나도 그게 참 의문이다. 뭐 수술 부작용인 건가? 근데 뭐 알아보니까 그런 일이 종종 있다 그러더라고. 아마 수술이 잘못됐겠지. 그래서 우리도 그냥 낳기로 한 거지. 뭐 피임까지 했는데 생긴 애면 보통 애는 아니겠다 싶어서 말이야. 서방님의 입에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와 남편은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정관 수술까지 했는데 생각지도 않은 아이가 생겼다는 건 점점 더 동서를 의심스럽게 했어요. 남편도 이제는 정말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지 결국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오늘 내가 너를 그냥 부른 게 아니라 너한테 꼭 할 얘기가 있어서 부른 거야. 해야 하는 말이긴 한데 괜히 잘못했다가 네가 우리 의도를 오해할까봐 말을 쉽게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제발 오해하지 말고 들어. 알겠지? 무슨 얘긴데 그렇게 거창해. 괜히 무섭게. 알았어. 오해 안 할 테니까 말이나 해봐. 민서가 있잖아. 자기 동생이 아빠 아이가 아니라고 그랬다더라고. 무슨 말이야? 민서가 뭐라 그랬다고? 자기 동생이 내 애가 아니라고? 우리 민혁이 말하는 거야? 형이 들었어? 사실 제가 들었어요, 서방님. 며칠 전에 어머님이 시키셔서 서방님 댁 갔을 때 민서가 저한테 몰래 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아이가 뭔가 오해를 하거나 제가 잘못 들었겠지 했는데 너무 정확하게 말하는 게 예사롭지 않아서요. 민서 얘기로는 동서가 민서가 자는 줄 알고 애 앞에서 누구랑 통화하는 걸 들었던 모양이에요. 아무리 아이가 하는 말이라 그래도 그냥 넘기기 어려워서요. 저희도 괜히 남의 집에 분란 만드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무척 고민했어요. 그래도 모른 척하기도 그래서 말하게 됐네요. 결국 남편 대신 제가 내지르듯 얘기를 꺼내버렸습니다. 나중에 괜히 남편에게 불똥 튈 바에는 직접 들은 제가 전하는 게 맞다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가 멍하니 듣던 서방님은 자기가 잘못 들었다 생각했는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운 건지 한참 동안 말없이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서방님이 갑자기 화를 내고 뛰쳐나갈까봐 걱정스러웠어요. 서방님, 괜찮으세요? 저
제가 이런 말 하면 괜히 동서 질투해서 그런다고 오해나 사고 욕먹을까봐 조심스러운데 저 정말 동서한테 다른 감정 없고 걱정돼서 하는 얘기예요. 예, 잠깐만요. 저 지금 좀 당황스러워서요. 그렇다고 형수님을 오해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수님이 그러실 분도 아니고 민서도 거짓말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냥 좀 충격을 받아서 그래요. 죄송해요, 서방님. 형수가 왜 죄송해요. 사실 이런 얘기 진짜 쪽팔린데 사실 애 태어나자마자 저랑 너무 안 닮아서 좀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안 그래도 내가 정관 수술까지 했는데 애가 생겼다 그래서 뭔가 했는데 그렇다고 힘들게 출산한 와이프를 함부로 의심할 순 없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까지 듣게 되니 솔직히 저도 의심이 될 수밖에 없네요. 결국 저희 얘기를 들은 서방님은 자기가 알아서 확인해보겠다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희는 정말 충격적인 결과를 마주하게 됐어요. 형수 말이 맞았더라고요. 민혁이 내 애가 아니래. 99% 친자 불일치. 근데 웃긴 건 그 와중에 나는 1% 기대를 걸었다는 거야. 나 진짜 지금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온다. 그럼 이 여자가 아픈 애를 두고 바람을 피웠다는 건가? 그것도 자기 딸이 그런 소리를 남한테 전할 만큼 딸 앞에서 아무 조심성 없이? 결국 동서가 바람을 피워 아이를 낳았다는 걸 알게 된 서방님은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확인까지 한 저희 역시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죠. 저희 부부는 차라리 아니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혹시나 싶은 일은 역시나가 됐고 동서는 서방님과 민서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큰 상처를 주고 말았습니다. 숨길 수 없는 일이었기에 결국 그 일은 시어머니 귀에까지 들어가게 됐고 당장 동서를 찾아가 난리를 치신 시어머니에 의해 동서와 서방님은 곧바로 별거를 하며 이혼 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서방님이 저를 배려해 주신 덕에 그 얘기를 제가 전했다는 걸 모르는 동서는 오히려 제게 억울함을 내비치며 식구들 마음을 돌려달라며 전화를 해왔었어요. 형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정말 억울해요. 진짜 작정하고 바람핀 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 힘들 때 몇 번 만났던 게 다인데 그게 그렇게 잘못이에요? 저 남편이랑 못 헤어져요. 그리고 저희 민서 어떡해요? 저 민서 두고 못 사는 거 형님도 아시잖아요. 이대로 이혼당하면 저 앞으로 민서 얼굴도 못 보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막 태어난 둘째는 어째요? 형님, 제발 형님이 저희 남편이랑 어머님 좀 설득해 주세요. 네? 동서, 그걸 왜 나한테 부탁해? 그동안 나를 그렇게 무시해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그런 부탁하는 건 너무 염치 없지 않아? 그리고 이건 내가 설득을 해서 될 일도 아니잖아. 그래도 같은 여자끼리 좀 이해해 주셔야죠. 형님은 모르시겠지만 저도 그동안 속 편히 지냈던 건 아니었어요. 민서 아프고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매일 집에서 애만 보고 아픈 애랑 씨름하는 제 심정을 아시냐고요? 그래서 그냥 잠깐 기분 전환할 게 필요했던 것 뿐이에요. 형님도 그런 일 겪어보면 저랑 다르다고 못할걸요? 동서, 감히 나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 동서가 그럴 사람이었던 거지. 제대로 정신머리 박힌 사람이면 그런 짓 안 해. 애 때문에 힘들어서 그렇다고? 어떻게 자기 잘못에 자식 핑계를 댈 수 있어? 자식이 있으면 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애 엄마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식 놔두고 그런 짓을 해. 그런 얘기 들으니 동서 더 못 봐주겠다. 이미 민서가 다 알아버린 이상 나도 동서 못 감싸줘. 민서는 내가 잘 챙겨줄 테니까 더 욕심 부리지 마. 민서는 못 키워도 민혁이는 키워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 이제라도 어린 자식 위해서 정신 차리고 살아. 그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충고니까. 저는 동서를 도와주지 못한다 단호하게 거절했고 그 후 제가 동서와 다시 연락할 일은 없게 됐습니다. 아빠가 다르게 태어난 아이가 가장 큰 외도의 증거였기에 서방님은 동서와 별 문제 없이 이혼을 하게 되셨고 민서의 양육권도 무사히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민서는 아빠와 단둘이 지내며 이듬해 학교까지 입학하게 됐죠.
엄마와 멀어진 민서가 안쓰러웠던 저는 동서 대신 아이의 입학식을 참석하며 조카에게 큰엄마 노릇을 했습니다. 그 후로도 조카에게 엄마가 필요할 때면 제가 누구보다 민서를 챙기게 됐죠. 다행히 서방님도 민서도 동서 없이 잘 적응을 해가기 시작했고 다른 식구들도 조금씩 마음을 놓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쯤 저희 부부도 기적 같은 행복을 맞게 됐습니다. 제가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됐던 거죠. 온 식구들이 저희 부부의 임신을 축하해 주셨고 저는 그동안의 서러움을 모두 잊으며 10달 뒤 무사히 출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을 쏙 닮은 아들을 낳은 덕분인지 누구보다 시어머니가 무척 좋아하셨죠. 그렇게 저는 지금 금쪽 같은 아들을 옆에 재우며 행복에 겨워하고 있네요. 마음을 곱게 먹으면 좋은 일이 온다는 게 진짜였나 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늘 선한 마음을 가지시길 당부드리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